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현지 생활은 너무나도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전쟁에 참전하는 우크라이나 남성들 때문에 현지에서는 남편과 남자친구들을 잃는 과부와 미혼 여성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여성들이 한국에 오기 위해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의 현재 상황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드미트로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어요. 지역 신문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으며 진실을 모두에게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매일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와 불안한 기분이 우리나라가 아직 전쟁 중임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멋진 휴대폰과 매력적인 팝송을 보유한 곳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았고 왜 여기 사람들이 그렇게 먼 곳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잘 몰랐어요. 어느 쌀쌀한 아침 저는 키예프의 작은 사무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라디오에서 나오는 전쟁에 관한 추가 뉴스를 듣고 있었어요. 그때 편집장님께서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편집장님의 눈빛에서 진지함이 느껴졌어요. 드미트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임무가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러자 편집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번 전쟁으로 상처받은 여성들의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나라로 한국으로 이주하려 한다고 들었어요. 너무나도 의아한 일이죠. 왜 그분들이 한국을 희망의 땅으로 생각하는지 직접 취재해 주시기 부탁해요. 처음에 저는 혼란스러웠고 의심스러웠어요. 한국이라고요? 정말인가요? 저는 항상 한국이 단지 휴대폰과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만드는 곳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라고 생각했어요.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가득했어요. 대체 한국은 어떤 것을 제공해 주기에 용감한 우리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멀리 있는 나라가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상실로부터 우리 우크라이나 여성들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의심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노트북과 카메라,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펜이 들어있는 작은 가방을 챙겼어요. 저는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사무실을 나섰어요. 이 이야기들의 진짜 이유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어쩌면 놀라운 무언가를 발견해서 제가 한국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바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키예프 외곽에 있는 기차역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제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그곳으로 걸어가면서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니 피곤하고 슬퍼 보이는 얼굴들이 많았어요. 건물들은 오래되었고 거리는 텅 비고 조용했어요. 마치 온 도시가 무언가 변하기를 기다리는 듯한 무거운 슬픔이 느껴졌어요. 저는 속으로 이 이야기들 속에서 희망을 찾아야 해요. 라고 생각했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불빛과 갓 우려낸 차의 향기가 저를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었어요. 저는 한 테이블에 앉아 기다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구석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여성 무리를 보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제가 여기서 잘 듣기 위해 왔음을 상기하고 그분들에게 다가갔어요. 약간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 저는 드미트로라고 합니다. 신문에서 일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친근하게 인사드렸어요. 그러자 한 여성분께서 부드럽고 추억이 담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저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어요. 곧 그분들이 전하려는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것임을 직감했어요. 저는 그분들이 힘든 삶을 살아오시면서 느낀 깊은 고통과 전쟁으로 인해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이야기를 귀에 깊게 들었어요. 그분들은 고통 속에서도 한국이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며 삶이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곳이라고 들었다고 설명하셨어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분들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저는 그분들이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빛에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반짝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노트북에 열심히 메모하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한국이 단지 멀고 평범한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이 여성분들은 한국을 새로운 시작의 땅으로 보고 계셨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는 감정이 풍부했고
밝고 안전한 미래의 생생한 모습을 담고 있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책임감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그 시작은 저 자신부터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작은 카페에서의 첫 만남은 제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은 감정을 마주하게 될 것임을 알았어요.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면서 제 의심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한국에 더 많은 매력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제 마음은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카페를 떠난 후 저는 도심 변두리에 있는 작은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 센터는 삐걱거리는 마루와 어둑한 불빛이 있는 오래된 건물 안에 있었어요. 그곳에는 용감한 여성분들이 모여 자신의 이야기를 나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저는 조용하고 텅 빈 복도를 걸으며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과거의 무거운 기운을 느꼈어요. 두려움과 희망이 섞인 마음 때문에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공기는 차갑고 정적이 흘렀어요. 몇몇 여성분들이 서로 다른 의자가 어울리지 않게 배치된 원형 모양으로 둘러앉아 서로 속삭이면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그 방은 마치 모든 말이 소중한 비밀의 아지트 같았어요. 저는 잠시 문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부드러운 대화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 소개를 하자 친절하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봐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드미트로입니다. 신문에서 일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자 왔어요. 라고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한 분께서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밀라였어요. 그분의 눈은 깊고 고통과 결연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전에는 바이올린 선생님으로 일하며 음악을 사랑했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제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앗아갔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는 동안 잃어버린 과거의 그림자가 그분의 눈에 비쳤지만 동시에 더 나은 삶을 향한 조용한 희망의 불꽃이 보였어요. 밀라 씨는 가족과 집을 잃은 후 멀리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한 속삭임을 듣기 시작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웃었어요.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시며 내가 거의 모르는 그곳으로. 왜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겠어요?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호소에서 한 작은 포스터를 보게 되었어요. 그 포스터에는 밝고 현대적인 도시, 안전한 거리, 행복한 사람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때 저는 한국이 저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이 그 이미지를 회상하실 때 목소리가 부드러워졌고 저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대와 같은 포스터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었어요. 방 한 구석에서는 조리아나라는 다른 분을 만났어요. 조리아나 씨는 낡은 공책에 작은 스케치를 하며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제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자 조리아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한때 간호사로 일했었어요. 라고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하셨어요. 저는 매일 사람들을 돌보았어요. 그런데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사랑하는 이들을 구할 수 없었어요. 그 후 남은 건 오직 추억뿐이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손이 떨리면서 제게 한 장의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 그림은 웃는 얼굴들이 있는 밝은 도시 풍경을 단순하게 그린 것이었어요. 저는 친구에게서 한국에 대해 들었어요. 그곳은 어려운 시기에도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서로 도와주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쩌면 제가 그곳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밀라 씨와 조리아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의심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의 말은 부드러운 속삭임처럼 방 안에 희망을 가득 채워주었어요. 여성분들께서는 단순히 고통에 대해 이야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다시 삶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미래에 대해 소리내어 꿈꾸고 계셨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는 드라마틱했고 감정이 풍부했어요. 저는 마치 그분들의 삶의 전환점이 찾아오는 순간을 목격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모임이 끝난 후에도 저는 커뮤니티 센터의 조용한 복도에 남아 있었어요. 먼지가 낀 벤치에 앉아들은 모든 이야기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 용감한 여성분들의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 울려 퍼졌어요. 예전에 저는 한국을 멀고 하찮은 곳으로 여겼었는데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을 안전함, 친절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상징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분들이 하신 모든 말씀이 어두운 밤을 조금 덜 무섭게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밀라 씨께서 밝은 도시 포스터에 대해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신 장면과 깊은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나타내는 조리아나 씨의 정성스러운 스케치를 기억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는 드라마틱했고 상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새 출발의 가능성을 빛나게 했어요. 저에게 한국은 단순히 최신 기술을 가진 먼 나라가 아니라 보살핌과 질서 그리고 상처난 마음을 다시 일으킬 기회를 약속하는 곳으로 다가왔어요. 그날 밤 커뮤니티 센터를 떠나면서 저는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천천히 걸었어요. 슬픔과 영감이 섞인 감정이 밀려왔어요. 앞으로의 여정이 힘들겠지만 제가 수집한 모든 이야기가 더 나은 미래의 약속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한때 한국을 무시했던 이들도 진정한 희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숨겨진 이야기들을 모두에게 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날 밤 작은 방에 누워 제가 들은 모든 세부사항을 노트북에 적었어요. 저는 밀라 씨의 용기, 조리아나 씨의 조용한 힘, 그리고 들은 모든 목소리의 따스함을 담아내고 싶었어요. 그분들의 각 이야기는 큰 퍼즐의 한 조각임을 깨달았어요. 그 퍼즐을 모두 맞추면 어두운 밤에도 빛으로 가득 찬 새로운 날이 올 수 있음을 보여준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그럴까? 우리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믿고 있는 게 다 사실일까? 라는 호기심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직접 한국에 가서 이 모든 걸 확인하기로 결심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자 제 가슴은 설렘과 긴장감이 섞여 빠르게 뛰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제 눈앞에 펼쳐진 눈부신 광경은 그 어떤 준비도 시켜주지 못했어요. 공항은 밝고 분주하였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이곳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다. 한국이 왜 특별한지 직접 확인해 보자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갔어요. 택시가 거리를 달리며 지나갈 때 주변의 모든 것들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고층 빌딩의 불빛은 별처럼 반짝였고 거리는 깨끗하며 질서 정연했어요. 마치 도시의 모든 구석구석이 정성스럽게 관리받는 것 같았어요. 저는 우크라이나의 용감한 여성분들이 안전한 곳을 꿈꾸며 이야기했던 그 모습이 문득 떠올라 그분들이 느꼈던 희망이 바로 제 앞에 현실로 다가온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 첫 번째 방문지는 분주한 지하철역이었어요. 이곳 지하철은 시간 약속과 효율성으로 유명하다고 들었었어요. 저는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차분하고 친절한 모습을 보였어요. 지하철 타는 법을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한 나이 많은 남성이 웃으며 다가와 제가 올바른 승강장을 찾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분의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말투 덕분에 저는 정말 환영받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한국이 단순히 첨단 기술과 팝 음악의 먼 나라가 아니라 서로 진심으로 돌보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하철에 올라탔고 지하철이 빠르게 달리자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 풍경을 마치 움직이는 그림처럼 바라보았어요. 선로 위에서 바퀴가 내는 리드미컬한 소리와 승객들이 나누는 조용한 대화가 어우러져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배경 음악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제 모든 의심은 서서히 사라졌어요. 한국에는 시끄럽거나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약속과 부드러운 에너지로 가득 찬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다채로운 상점들과 카페들이 즐비한 분주한 거리를 걸었어요. 맛있는 음식 냄새, 친절한 인사의 소리, 그리고 공원에서 웃고 뛰는 아이들의 모습이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기쁨을 선사해 주었어요. 그러던 중 저는 수지라는 젊은 여성 예술가를 만났어요. 수지 씨는 한 건물 벽에 멋진 벽화를 방금 완성한 참이었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열정이 반짝였고 자신의 작업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저는 매일이 새롭게 시작할 기회임을 상기시키기 위해 그림을 그렸어요 라고 밝게 말씀하셨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 강렬한 빛처럼 다가와서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어요.
저는 예전에는 한국을 단지 먼 나라로만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일상 속 벽에 밝은 색으로 꿈이 그려지는 곳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공원을 거닐다 보니 우크라이나에서 들은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전쟁 상실 그리고 추운 밤의 기억들이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 푸른 잔디 위에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가운데서 저는 희망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한 벤치에 앉아 부드럽게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와 새들의 지저귐,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 평온함이 제 마음을 감싸주었어요. 집에서는 모든 소리가 고통과 슬픔을 상기시켰지만 여기에서는 자연의 단순한 아름다움이 새로운 시작을 선사해주는 것 같았어요. 하루는 한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을 방문하며 마무리되었어요. 그곳의 주인 이 씨는 오래된 친구처럼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이 씨는 저에게 따뜻한 비빔밥 한 그릇을 내어주셨고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어우러진 비빔밥을 맛보면서 이 나라의 모든 세부사항에 정성이 깃들어 있음을 깨달았어요. 이 씨께서는 어려운 시절 겪으신 고난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모든 식사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다고 믿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의 이야기는 상실 회복력 그리고 재탄생의 드라마틱한 이야기였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마치 한 편의 소설 속에 들어와 매 장마다 희망의 교훈을 배우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작은 호텔방으로 돌아가며 머릿속이 온통 오늘의 기억으로 가득 찬 채 걷고 있었어요. 하루의 모든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과 극적인 변화로 가득했어요. 우크라이나의 용감한 여성분들이 이런 곳을 꿈꾸었던 생각에 제가 직접 이곳을 볼 수 있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만난 그분들의 이야기, 희망, 그리고 만난 모든 친절함이 하나로 어우러져 한국이 빛과 약속의 땅임을 확신시켜 주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제 노트북에 오늘의 모든 세부사항을 빠짐없이 적었어요. 도시의 다채로운 색감, 낯선 이들의 부드러운 친절, 그리고 제 과거와 이 새로운 희망의 장소 사이의 극적인 대비를 모두 담아내고 싶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왜 한국이 수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는지 이해하는 데 한 걸음씩 다가가는 과정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잠들기 전 저는 미소 지으며 과거의 슬픔 속에서도 새로운 새벽이 열리고 있다는 느낌, 희망과 따뜻함, 그리고 더 밝은 미래의 약속이 담긴 새벽이 열리고 있음을 느꼈어요. 서울을 며칠 동안 돌아다니며 많은 친절한 분들을 만나고 나서 저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특별한 행사에 대해 들었어요. 이 행사는 한국에 온 우크라이나 이주민들을 위해 마련되었다고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새로운 땅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희망을 찾아가고 있는지 그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서 저는 꼭 가보기로 결정했어요. 행사가 열리는 날은 구름이 낀 시원한 날씨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들고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평소보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하자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문구가 크게 적힌 배너가 보였어요. 건물은 밝고 따뜻하게 맞아주었으며 입구에는 다채로운 꽃들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센터 안으로 들어서자 마치 모든 분들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려고 모인 안전한 공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홀 안에는 여러 줄의 의자와 앞쪽에 작은 무대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많은 우크라이나 이주민들이 함께 앉아 계셨고 그 얼굴에는 피곤함과 희망이 동시에 묻어나고 있었어요. 한 구석에서는 젊은 분들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계셨는데 그 목소리들은 부드러우면서도 굳은 결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분들이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행사는 올가라는 한 여성분께서 무대에 서면서 시작되었어요. 올가 씨는 우크라이나의 전직 건축가이셨어요.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길을 잃은 것 같았어요. 집도 가족도 제가 알던 삶도 그리웠어요. 하지만 이 나라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따뜻한지 보게 되면서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는 모습에서 큰 힘을 얻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홀안은 조용해졌고 모든 분들이 집중해서 경청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희망이 얼마나 깊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느꼈어요.
올가 씨 후에는 젊은 교사였던 세르게이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세르게이 씨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아픈 순간들, 전쟁으로 인해 친구들과 꿈들이 무너진 슬픈 기억들을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부서진 마음 하나만 안고 이곳에 왔어요. 라고 목소리가 약간 떨리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깨끗한 거리, 따뜻한 미소, 그리고 굳건한 공동체를 보면서 제 안에서 전환의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믿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말씀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불꽃처럼 모두의 얼굴을 밝게 해주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모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 후 조용한 순간이 찾아와 조명이 은은하게 어두워지고 무대에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영상에는 우크라이나 분들이 현지 한국 분들과 함께 요리하고 그림을 그리고 심지어 공원을 청소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어요. 음악은 부드럽게 흘러나왔고 영상 속 장면들은 생동감과 다채로운 색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이 웃고 연세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영상은 극적으로 인간관계에 생생한 힘을 전달해 주었고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영상이 끝난 후 저는 몇몇 이주민분들과 대화할 기회를 가졌어요. 몇 달 전에 한국에 온 이리나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리나 씨는 조용한 힘을 지니고 계셨어요. 제가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정말 많이 두려웠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언어도 몰랐고 변화에 압도당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다정한 이웃 분 한 분께서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간단한 한국어 구절을 알려주셨어요. 그 작은 친절이 제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리나 씨의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강력했어요. 때로는 아주 작은 친절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날은 모든 분들께서 전환의 물결을 체감하신 날이었어요. 그 행사는 두려움에 떨고 외로워하던 사람들을 희망과 더 나은 미래의 약속으로 하나로 모으는 힘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노트북에 모든 세부사항을 열심히 메모했어요. 그분들의 목소리가 극적으로 바뀌어가는 모습, 눈물과 미소, 그리고 혼란의 에너지가 회복력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분들은 더 이상 끔찍한 전쟁의 생존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땅에서 자신의 삶과 꿈을 다시 세워가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날 저녁 커뮤니티 센터를 나서며 저는 깊은 사명감을 느꼈어요. 저는 기자로서 단순히 사실을 기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런 전환의 순간들을 모두에게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서울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시원한 바람과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윙윙거림을 느끼면서 저는 진정한 전환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이 우크라이나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빛을 찾아가고 계시다는 사실이 길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대처럼 다가왔어요. 저는 그날 밤 노트북 가득한 메모와 더 무거워진 마음을 안고 커뮤니티 센터를 떠났어요. 저는 기자로서 제 역할이 단순히 고통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강력한 순간들을 포착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오늘 제가 본 새로운 시작은 단지 새 출발의 기회가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이 자기 안의 빛을 찾도록 영감을 줄 희망의 도약이었어요. 저는 모든 목소리, 모든 눈물, 모든 미소가 들릴 때까지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저는 이제 내일이면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요. 너무나도 이 벅찬 마음을 먼저 여러분께 전합니다. 저는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하나도 숨김없이 다 공개할 거예요. 그 이후 이야기가 있으면 또 여러분들께 전할게요. 이렇게 해서 한 우크라이나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힘내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